예, 10시 15분이 지나서, 3부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런 형태를 처음 시도해 봐가지고, 그냥 소개도 없이 스무스하게 그냥 그 강의로 들어갔는데요. 존 홀로웨이는 1947년생이고,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입니다.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멕시코 부에블라 자율대학 인문사회과학 그 연구원에서 지금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사파티스타 운동과 관련한 작업을 쭉그 해왔습니다. 지난 시기에 국가 도출 논쟁을 주도했고 워너 본펠드와 함께 영국에서 오픈 막시점, 열린 막스주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 당시에 이 시리즈는 다 구독해서 읽었었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레 캐피털리즘, 폭풍담의 불 이런 3부작을 완성을 했는데 한국에는 1985년도에 그 국가도출 논쟁이라는 그 제목 국가에 관해서인가요? 국가도출 논쟁과 관련된 그 텍스트가 처음으로 홀로웨이하고 솔 피치오토가 편집하고 쓴 책인데 이 책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본펠드하고 홀로웨이가 편집을 한 책이었는데 그게 제가 번역해서 1999년도에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어, 지금 구글 폼으로 맨 처음 참가 신청을 받을 때 네 분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네 분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 참가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 참가자가 없으시면은 뭐 현장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소희 선생님 참가하셨나요? 김송희 선생님. 이영자 하나만 없고 이름이 정말 비슷하군요. 네, 그리고 추병건 선생님. 추병건 선생님 아까 문자 저기 뭡니까? 채팅창에도 글을 남기셨는데 지금 네네네, 예, 있습니다. 네. 예. 그 질문을 해주시면은 강지학 선생님 이거 이미 통역이 돼 있나요, 이거는? 아니요, 저 안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채팅에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채팅창으로 올리면 올로에 선생님께서 보고 답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병호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지금 그 질문했던 그 질문지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시면, 예, 그럼 채팅창에 네네. 올려드릴게요. 네네. 예, 예. 채팅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yeah, so the question he sent is there an alternative to post-capitalism? What are the alternatives to the capitalist system? Strategies to overcome the capitalist system, which is more powerful and insidious than imagined. How is your thought relevant to contemporary thought? For instance, the philosophy of neo-materialism. Yeah. You also have that in the chat. 어때, 추병호 선생님 한국어로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이 책을 갖다가 게릴라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이제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게,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 대안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상상보다 강력하고 교활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극복 전략,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유물론 철학과의 관련성, 네, 요런 요점을 좀 궁금해서 아,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John Holloway, you are mute now. About alternatives to capitalism or to, yeah, I think first of all, I think 음, from actively change the world without taking power. The first line is in the beginning is the scream. I think that we have to think that capitalism and the way that the world is going is catastrophic and very frightening.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게 그 2002년에 나왔던 그 책인데 그 책의 첫 줄은 그 절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재앙적이고 매우 공포스럽다고 생각하며 절규하는데요. 야? We can think of capital. I talked of capitalism as a system of containing, Mhm. but that really is the same as saying that capitalism is a system of totalizing. It is a totalizing system, a 음, system that draws everything into the same logic. 음. Okay. 아까 그 Mhm. 자본주의를 봉쇄의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동시에 그 총체화 또는 전체화 하는 체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의 동일한 논리로 끌어들이는 체제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야, So capitalism subordinates of life, not just human life, but more and more also animal life and plant life, to the logic of money, the logic of value, the logic of profit. 음, In that sense, it sucks everything in 네. to a totality. 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동물의 삶, 그리고 식물의 삶, 다른 생명체들의 그 삶을 화폐의 논리, 이윤의 논리로 이렇게 빨아들이며 그 모든 삶을 돈 안에 종속시키는, 그래서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And I think the communism or the Marxism of the 20th century thought of revolution in terms of replacing one totality with another totality, a totality that would be based on planning, in practice dominated by the party. 음. 지난 20세기의 공산주의 또는 막스주의는 혁명이라는 것을 하나의 총체성 또는 하나의 전체성을 또 다른 전체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라던가
당에 의해서 지배하는 어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대체하지만 여전히 총체성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Yeah. And now we think of revolution not as replacing one totality by another, but as detotalizing, as 음, breaking up this totality, as escaping from the totality. 음, And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at is the Zapatista saying 음, that we want a world of many worlds. 음. 그러니까 대안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 어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또 다른 전체성을 하나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총체성을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비전체화하는 거 그래서 탈총체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총체성을 부수고 그 총체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걸 잘 표현한 것은 그 사파티스타의 말인데 어, We want many worlds.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많은 세계들의 세계를 원한다. We want a world of many worlds, right? Yes, 어, that's right. 우리는 많은 세계들로 구성된 많은 세계들로 된 세계를 원한다입니다. 야, And you say in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 you speak of strategies to overcome the capitalist system, which is more powerful than and insidious than imagined. Yes, I think that capitalism is very powerful and insidious, but what we've been seeing this evening in Zhou Zhanghuan's introduction and in Son Bomi's introduction. Now I found your name. Thank you. No, that, yeah, okay, fine. But also resistance is much more powerful and insidious than 음, we imagine. 음,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 교활하고 강력하고 그렇다고 질문에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조정환 선생님과 손보미 선생님의 그 소개에서도 본 것처럼 그것에 대한 저항도 충분히 어 그러니까 교활 네, 실력이 있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And how is my thought relevant to contemporary thought or and the philosophy of neo-materialism? My answer is I don't know. 음. 그- 그리고 다른 어떤 동시대 사상, 특히 신유물론 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안은호 선생님이 남겨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가요? 계시지 않은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은 현장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발언도 좋고요. 소감 같은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준비를 하시는 시간 동안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유익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의 그 질문을 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소희 선생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어, 지금 네, 저한테 그 영어가 있어서 제가 그래요. 채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So, one of the readers of the book sent us several questions, and one of them is capitalist realism real? And another question the same person asked is, are universities in Mexico also hierarchized? Hierarchy? Yeah, Hierarchical. it is also hierarchical. Yeah. 네, 한글은 그 채팅창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Is capitalist realism real? Yes, I think it's very real. I think it has a very big force in the way that we think and in the way that we act. Capitalist realism, I suppose capitalist realism is really a way of saying there is no alternative. We had an election here in Mexico in July, and I was listening to a very good commentator, a very good left-wing commentator just before that, who said, we know that capitalism is terrible, that it's a catastrophic system, but there is no question of revolution, so let's just focus on the election. So the election this year, they say it has been the most democratic yea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because more people have voted in elections than ever before. But what the elections do all the time is impose capitalist realism and say there is no alternative. You can choose between different ways of managing capitalism, but that is all. 자본주의 실제로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실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본주의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실제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멕시코에 지난 7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한 평론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평론가는 좌파 평론가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에나 집중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바로 그것,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또 다른 방식을 그냥 선택할 뿐이고, 그렇게 해서 선거는 결국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우리 사회에 강제하고, 또 그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지속이 될 뿐, 그 바깥, 그러니까 혁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Yeah. And on the Mexican universities, yes, of course, they are hierarchical capitalist universities, but there is also, there has been a very strong tradition of struggle within the universities. And this
has created spaces and where we can be openly anti-capitalist, where it is possible to make connections with important struggles going on. And it has created, at least in some universities, a tradition of rebellion that I know is hard to find in European universities and in North American universities. But yes, it exists everywhere in the world, I suppose. 네, 멕시코도 대학이 위계화되어 있고 그 위계적인 그 자본주의적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내에서 어떤 강력한 투쟁 전통이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공간 내에서는 반자본주의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과 연결되고 있는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일종의 저항, 반란의 전통을 냈는데 이것은 그 유럽이나 북미의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내 위계나 그런 특징은 다른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존재합니다. 야. 다음에는 그 송혜영, 제가 알파벳을 제대로 한글로 읽었나요? 네, 송혜영 선생님 손미영 맞습니까? 선생님이 그 마이크 열고 질문해 주시면 네. Hello, 예, John. Hi. Hello, John. It's nice to see you online. Oh, it's lovely. Yes. So to see I you. felt that I should ask a question so that I can say hello to you online at least. So can you hear me? All right. Yeah. So nice to see you finally again after having such a long time not seeing each other. So 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esting presentation. Obviously, I'm kind of I cited a lot of your state derivation debate on my PhD, so I take you as a really important intellectual guidance on my politics. So thank you very much again. And my question is that of course, I'm kind of astonishing, or I'm kind of impressed by the fact that you still stay to be hopeful in these hopeless times, as your book says. But for me, it's very difficult to be optimistic about what's going on, even in Korea, even in the face of mass movements. And I'm not really sure about this impeachment of a president will make Korean society more democratic or a more progressive society, because we already experience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a few years ago. But I don't think Korea become more democratic or any better society by every means. And also if you look at around in the world, actually the masses or the populations are much more likely to, they have more tendency to support authoritarian figures rather than concerned about the real substantive aspect of a democracy. So the more I think about what's going in the world, the more I think about it, I become much more pessimistic about what's going on, even in Korea. So if Koreans were so much concerned about democracy, then why people will stay quiet when they see the opposition party try to nullify current government in every legislation attempt? So there is, of course, it's not possible to justify. There's no way to justify what the current president did, but then we have to contextualize why he made such a stupid action, and we have to see the background, and then it becomes much more tragic that this president went for that kind of very unacceptable action. So I think the situation is much more complex. So we cannot really cheer that what's going on in Korea. We have to see
the complexity and the tragic aspect of what's going on in Korea, and Korean politics will be totally chaotic for the years to come. And so this democracy will be totally captured by the very problematic, the liberals who capitalize on the past movements of democratization. So there's no element of progress, in my opinion. So I just wonder how you see, how you take on my kind of perspective, which is not very positive as much as you are. Thank you. I, 어, thank you very. 선생님이 먼저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서 좀 예. 소개를 해주시고 예. 제가 다음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게 좋겠습니다. so I will 예. tell in Korean. Sorry, John. Of course, yes. So I'm Korean too, so I speak Korean better actually.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액션을 제가 그 정당화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했었고 탄핵이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을 단순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데모크라틱하거나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좀 이렇게 존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 권위적인 어떤 그런 리더에 훨씬 더 이제 경도되고 그걸 지원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존 홀로웨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제 그런 그 의도는 알겠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세계에서 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대중의 파워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Yeah, it's lovely to see you, Young. No, after some years, fantastic. And I think for me the main point is that hope does not mean optimism. I didn't say I was optimistic. Some days I'm optimistic, some days I'm pessimistic, I suppose. But what I feel very strongly is that even if we say it is 99% certain that we are heading towards climate disaster and towards nuclear war and towards the extinction of humanity and towards more and more militarization and more violence, even if we say that is 99% certain, then for me, what is important is to look for the 1% possibility of getting out of this situation. Okay. And for me, I think that really is what I suppose my understanding of science, that science really has only one question left. And that question is, how on earth do we get out of this catastrophe? Just in the last few days, I've been thinking that perhaps we can think of 3 types of hope that I think are in the air at the moment. One type of hope is what is sometimes described as absurdist hope, a hope that is absurd. Sorry, I was forgetting about the translation.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희망이 항상 낙관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낙관적인 날도 있지만 비관적인 날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99%의 확실성을 가지고 기후재난, 핵전쟁,
군사화, 더 많은 폭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물질적 하더라도 주제 주실 수 있어요? 네, 하더라도 1%의 감사합니다. 가능성에 집중을 하는 것, 그것에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보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엔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세 가지 유형의 희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오케이, 야. Okay, so I was saying, I think there are perhaps three types of hope. One is sometimes called absurdist hope or absurd hope, 음, where we say, we know that we are going to lose, but we have to hope, because to be human is to hope and fight against the catastrophe. A second way of, or a second direction of hope at the moment is to say, no, there's no way that we can avoid catastrophe, but we can start building for the day after. Perhaps some of us will not be killed in the nuclear war, that we will not be destroyed, and we can start working towards the creation of a different society. The third form of hope, which I suppose is my hope, my way of thinking, is to say, no, we cannot accept the inevitability of catastrophe, that we have to find, that Walter Benjamin, of course, spoke of revolution as the pulling of the emergency brake on the train that is taking us towards disaster. And for me, hope is that. Hope is trying to find some way that we can pull the emergency brake. But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optimism, 음, but it means the necessity of hope. 음. 세 가지 유형의 그 희망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조리한 또는 어리석한, 그러니까 이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종류의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희망해야 한다고 이 희망의 부조리주의자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고 재앙에 맞서는 존재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의 유형은 이 두 번째 방향은 아니요,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며 구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희망의 유형입니다. 이 세 번째 희망은 이 재앙의 불가피성 또는 재앙의 필수성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아마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혁명이란 재앙으로 달려가는 그 열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기는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바로 그것이
세 번째 희망의 유형이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희망의 제가 생각하는 희망과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희망은 낙관론이 아니라 희망의 필수성, 희망의 필요성을 말할 뿐입니다.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네. 아, just a little point about the third types of hope. What did you say? Inevitability of catastrophe. That is, or I didn't catch that. How is catastrophe inevitable, or having hope is inevitable? Three types of hope, quickly. Yeah. One, catastrophe is inevitable, but because we are human, we hope. Mm. Second type of hope is catastrophe is inevitable, but we must hope that we can survive that catastrophe and build a new society. Third type of hope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idea that capitalism is taking us towards catastrophe, Mhm. and we, like a train, and Mhm. we must pull the emergency brake on the train, Mhm. Mhm. and that is hope. And that the old idea, the 20th century idea, I think, of hope Mhm. was historical materialism. Mhm. We will go through capitalism and we will come into communism Mhm. Mhm. inevitably. I think that type of hope has gone, no? But we still have the hope that we can pull the emergency brake and stop disaster. Okay, thank you. 다시 세 가지 유형의 그 희망을 요약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재앙은 불가피하다. 재앙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희망하는 존재니까 희망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앙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망해야 한다. 어, 그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 다르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베냐민이 묘사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재앙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열차에 를 타고 있는 이상 하지만 우리가 그 이 열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한다는 것, 당길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희망인데 이 희망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낙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비관론에서 유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네. 이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기기 위한 그 힘은 바로 그런 그 희망을 우리가 너무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필요하다라는 것에 의해 강제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Okay, thank you. I think I translated that. Yeah. 그 송혜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약 5분밖에 남지를 않아서 그 김송희 선생님하고 아은호 선생님 질문은 놀랍게도 매우 그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 강지아 선생님께서 좀 적절하게 요약해가지고 네. 앞에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since we only have 5 minutes and we have many questions
that we received before the event, but they are very similar. So I will combine them and ask you two things. One of them is um, what would be the social group or social structure that that would make us that would help us to stay hopeful more? Is there any specific social form or structure? Yeah, that's one of the question. Would you? Okay. Yeah. 제가 yeah. I will translate that into Korean first and give mic back to you. 그 안은호 선생님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희망에 대한 느낌이 잘 오지 않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사회적 구심점 또는 그 사회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오케이. Yeah. Yeah. Um, I think I would say no. No is our hope. We look around the world, we see what is happening, and we have to say no. No, what is happening, no to the brutality of the word. I mean, the symbol, I suppose, the great symbol of horror at the moment is Gaza. Gaza, the genocide being committed by the Israeli state, supported actively by the United States and most European states. And there is only one thing we can say, and that is no. And from that no, we have to say, it doesn't have to be like that. We're actually nice people. You know, we love the people around us. We have a completely different experience in every life. We have the love of our friends, we have the love of our companions. And I think it is that contrast between the brutality of the world and the hope that we live and experience in everyday life. That is, for me, the source of hope. And that, just looking at the other questions in the chat, richness is not saying, oh, we're happy what we have. No, richness is saying, oh, we are enormously creative. Look at what we can do. Look at this amazing thing that we are doing, me being in Mexico, talking to you in Korea. That is amazing. That is the result of human creativity. That is one aspect of richness. If I cook a meal, that is also one aspect of richness. But what perverts them, what destroys them in many ways, is the domination of money. And it is the domination of money that seems, not necessarily, but it seems to be taking us deeper and deeper into catastrophe. And that is why we have to hope and organize our hope, not just organize our hope, make it practical. And that cannot be through the state. It has to be through other forms of organization. 바로 아니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가자 지구에 그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청소, 대학살, 인종학살이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그 범죄가 그리고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이 범죄가 하나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잔인성, 그런 폭력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어, 우리 인간에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원래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사랑을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바로 그것과 저 가자지구라는 심볼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잔인성의 대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구체적인 사회적 기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신 거랑 연결하면은 희망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조직하는 것이 그래도 그걸 통해서 돈의 지배를 벗어나고 돈의 지배가 왜곡하는 돈의 풍요를 왜곡하는 돈의 지배를 희망을 다시 조직함으로써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특정한 구조에서 희망을 찾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관보다는 희망 자체를 조직해내는 것,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우리가 가난에 감사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창조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 돈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 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멕시코에 앉아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한국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 그리고 요리를 할 때 그것도 이런 일상의 경험들이 풍요의 한 측면입니다. 네, 오케이. Do you want to add something to the? Yes. Yeah. What I want to add i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o all the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on a Saturday morning, and an exciting Saturday morning too. Thank you very much, Jihakang, whom I'm probably mispronouncing now, because perhaps I don't know, I've no idea whether you translated me accurately, but your facial expression is so important. It made me feel at home there, and that was very important for me, and thank you very deeply. Thank you very much to Son Bomi for the introduction and for making the connection between what is happening in Korea and the book, and that went click for me. Thank you very much, of course, to Kim Jong-un for everything, for all the production of the book and the communication. And thank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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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uch to Zhou Chonghwan for the translation and for all the support over the years. It really means a lot. So that's what I wanted to add.
풍요로움을 전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모든 그 참가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손보미 선생님, 그리고 저 김정현 선생님, 그리고 특히 조정환 선생님 등 이게 토요일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토요일 아침에 참가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걸로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Thank you 마무리를 very much. 그럼 네, 조정환 선생님이나 김재현 선생님이 마무리 인사해 주실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책 폭풍 다음에 불에 보면은 폭풍이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책이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소통이 두절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폭풍으로 지칭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 다음에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테타 다음에 혁명인 것 같아요. 오늘이 혁명적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1시부터 오늘 저녁 늦게까지 아마도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뭐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에서도 열리고, 민주노총이라거나 시민들이라거나 또 촛불 행동 비상시국 회의 이런 등등의 여러 단체들에서 그 잔치를 벌일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비장한 각오를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0표, 200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8석이 넘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계엄 집행 을 뭡니까 해제 결의할 때는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가해서 동의표를 던져 주었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이 지금 탄핵에 동의할지가 미지수인 상태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끔 만드는 몇 시간이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폭풍 다음에 불에 굉장히 평이하고 또 깊이 있는 언어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던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강지아 선생님, 손보미 선생님, 존 홀로웨이 선생님 에게 감사드리고 야.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존 Beautiful. 홀로웨이의 그다음에 불 출판 기념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Good night. Good night, John. Good night, good morning, Yeah. and good luck. Thank you. Thank you. Bye. Bye.